AI 교육 전문 에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비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성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교 수행평가할 때 채점기준표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 채점기준표를 분석하고 코칭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보고서 초안을 잡는 데거나 이런 수행평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에듀비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는 채점기준표 갖고 보고서를 만드는 수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 우선 에듀비에 가고요. 우리 친구가 가고자 하는 학과 라인에 맞는 우선 주제를 먼저 받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게 전자공학과거든요. 그러면 전자공학과라고 한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면은 여기 연구주제 선정이 있고, 연구주제 선정에서 주제 추천 좀 해줘 라고 한 다음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 연구, 저거 괜찮은데? 그런데 일상에서 하기에는 스마트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 교실 전력 소비 모니터링 절전 방안 구현,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면 좋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좀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제부터 정말로 수행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기준표인데 이게 수학입니다. 함수 극한이랑 미적분 활용해갖고 해오라는 거고, 평가 기준과 평가 계획에 대한 10점에 대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함수 극한이나 미분, 적분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은 만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기준표를 이렇게 첨부 업로드 한 다음에요. 우선 보고서 양식이 없어요. 우리 아이 학교는 보고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주제에 대한 부분, 학교 교실의 전력 소비 모니터링 절전 방안의 구현, 이렇게 연구 주제만 집어넣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첨부 업로드 활용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첨부 자료를 얻잖아요. 첨부 업로드를 가진 이 자료를 좀 활용할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트 색깔이 나오는데, 이 민트 색깔은 다 비즈 회원님들만 사용할 수 있고, 오늘 이제 방송은 비즈 회원님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여기 비즈 채점기준표 보고서 작성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보고서에 맞게끔. 자, 그러면 이제 에듀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을 해서 채점기준표를 분석을 하고 보고서 양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연계를 시키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으로서 만들어지고 있고, 채점기준표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지가 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채점기준표를 지금 할 때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을 수학 지식을 융합해서 전략, 모니터링과 절전 방안의 설교에다가 다 적용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채점기준표에 맞게끔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고서 양식을 받았는데, 이 보고서 양식이 융합 프로젝트로서 뭐 들어가는 말, 이론적 배경, 세부 내용, 맺은 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양식에 맞게끔 만드는데요. 요번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채점 기준표 있잖아요. 채점 기준표를 이렇게 첨부 업로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첨부 업로드 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 라고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번엔 첨부 업로드 활용 있잖아요. 그 첨부 업로드 활용해서 요 채점 기준표 코칭을 한번 받을게요.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다는 건 채점 기준표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코칭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선정이나 탐구 활동에 대한 적성들,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C스토리 버튼 보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에듀비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나와 있는 결과를 이제 연장해갖고 연결해가지고 내가 연구를 계속 하고 싶다라면, 여기 C스토리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주황 색깔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ON 해갖고 이제부터 연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면요, 위 자료를 토대로 연구할 만한 주제 한 5개만 소개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지금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연구할 만한 5개 함수 국한에 대해서 실생활의 현상 분석하면서 지금 주제를 주고 있잖아요. 자, 봤을 때 주제 예시는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과 일상생활에서 비용 최소화에 대한 부분들, 곡선 아래 면적과 회전체 부피 계산해야 되는 부분, 인구 증가에 대한 이런 방사선 물질 감쇄나 뭐 이런 물체 낙하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제에 대한 부분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계속 이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좋은 주제로 5개만 부탁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일상생활에다 좀 적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통 흐름에 대한 미분을 활용하거나 적분을 통해서 일상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 함수 극한을 통해서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미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일상 에너지 소비 계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위에 나와 있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요 시스토리 버튼 있잖아요. 이건 일단 채점 기준표는 그대로 켜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점 기준표에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아까 복사했던 이 이제 적분을 활용한 일상 에너지 소비량 계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부터 채점 기준표에 맞출 건데요. 학교 보고서 양식 있죠. 이제 보고서 양식을 요번에 이렇게 첨부 업로드 하겠습니다. 첨부 업로드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면은 여기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클릭하면은 맨 상단에 첨부 업로드 보고서 양식 작성이 있어요. 자, 요렇게 누르면은 이제 첨부 업로드된 저 보고서 양식과 아래쪽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주제, 그걸 먼저 엮을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시스토리 버튼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와 여기 나와 있는 융합 프로젝트에 대한 양식과 그리고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추론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적분을 활용한 일상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라고 지금 뭐가 나오나요? 보고서 양식에 맞게끔 수학을 활용하면서 지금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는요, 채점 기준표를 다 맞춘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에두비를 통해 갖고요,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 양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에 대한 초안과 어떤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서 학습에 대한 부분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에두비 활용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에두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